저는 간절함이 재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근데 그거 하나만 있어도 성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이 시대는 간절함과 결핍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며칠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네. 동기부여 영상에 댓글에 공부 중요하긴 하지만 인생의 전부가 공부는 아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간절함이나 성실함이 결국에 재능을 만들어가는 거고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길이다. 이런 댓글을 봤는데 저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거라고는 간절함 하나라면 나도 이게 재능이 될 수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사님은 진짜 간절함의 아이콘이잖아요. 간절함 그리고 도끼의 아이콘이. 그래서 알리사님 생각이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간절함이 재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근데 그거 하나만 있어도 성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막 엄청 성공을 했다 그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어렸을 때 막 공부도 못하고 전교 꼴찌하고 좋은 대학교도 못 가고 또 뭐 좋은 데 취업도 못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하면 저는 간절함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간절함도 있고 결핍도 있고 제가 어제 여기 청담동에서 청담캔디 언니 원데이 클래스를 듣고 왔잖아요. 근데 마침 또 그 수업에서 그 얘기 해주셨었거든요. 요즘 이 시대는 간절함과 결핍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풍족하거나 만족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더 성공을 하기가 어렵대요.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 잘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막 어렸을 때 1등하고 공부 잘하고 그 칭찬만 받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나중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잘 견뎌내질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그리고 1등을 하지 않고 추락을 했을 때 이제 멘탈 나가는 거지. 근데 확률상으로 1등에 있는 사람은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그거를 유지하거나 내려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계속 평생 유지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함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저 스스로 결핍, 간절함이 하다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간절함이라도 내세우는 건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재능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저 스스로 좀 별로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왜요? 왜 합리화 같아서? 네. 저는 반대로 내가 가진 건 간절함 뿐인데 이거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돈도 없고 맞아요. 백도 없고 맞아요. 공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좀 나를 많이 사랑해주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건 간절함 뿐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난 자신 있는 게 성실함, 책임감, 도전정신 그런 것 뿐이었어요. 이런 결핍이나 간절함? 부정적으로 인식했을 때가 로봇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 알리사님 그런 적 감정도 안 느껴? 극강의 효율이야? 알아서 일은 기깔나게 처리해? 로봇이 되고 싶은 적 없으세요? 전혀요. 왜요? 로봇으로 살 거면 왜 살아? 일 잘하고 돈 많이 벌 거고 인정도 받을 거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고 봐봐. 일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받아. 근데 기쁨을 못 느끼잖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신에 불안도 안 느껴요. 그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 그게 인생인가? 말 그대로 로봇가 살아가는 삶이지. 저는 인간으로 태어난 건 굉장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 인간들만 불안을 느끼고 초조함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동물들도 동물적인 감각은 있겠지. 그런 거 말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인간이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불안하니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네. 예전엔 저도 불안함 느끼는 거 진짜 싫었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근데 요즘은 막 그런 불안함이 느껴지거나 초조하다 하면은 내가 움직일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어요. 메타인지라고 해야 되나? 그 초월한 무언가가 종교 혹시 어떤? 전 저를 믿죠. 나를 믿는다. 맞아. 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생각난 건데 아까 점심 때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2021년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일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2022년이 됐을 때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생각을 하니까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회사를 구직 사이트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호주에서 친하게 지냈던 호주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막 털어놨었어요. 그 친구가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 혹시 마케팅 할 수 있으면 내 일을 좀 도와줄래? 이러는 거예요. 100만 원을 받고 하기 시작했어. 마케팅도 하고 브랜딩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때가 2022년 초였거든요. 5월 중순이었구나. 그쯤이었어.
근데 11월, 12월 달에 2달 동안 호주에서 살면서 콘텐츠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때 숙박비, 그리고 먹는 거, 월급, 촬영 장비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대줄 테니 와라. 제가 계산해보니까 거의 2달 동안 1,000만 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간다고 했었어. 처음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책을 읽고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원싱 읽자마자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정말 미안한데 나는 작가가 돼야겠다. 지금 단계에서 난 작가가 더 중요하다. 여기 에너지 쏟고 싶으니까 나중에 혹시 내가 능력이 되면 그때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때 과감히 그만뒀어요. 당장 수익이 날 때도 없었는데. 되게 자기 확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도 안 하고 당장 그 호주를 선택했을 거야.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확신을 할 수가 없는데 그 하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죠. 작가가 되고 싶은 간절함. 그때 당시에 저를 믿는 힘이 많진 않았어. 그냥 지금 이거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그거였어. 그거 하나였어. 1,000만 원을 두고 빈털터리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한 달 있다가 나를 찾는 독서 습관 모임이 생겼죠. 그때부터 작가 알리사가 됐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준비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준비라는 건 되는 때가 없어요. 제가 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준비된 게 있다면 멘탈? 멘탈은 준비돼 있다. 흔들릴 준비가 돼 있다. 그거 말고는 이제는 준비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세상의 변화가 엄청 빠르잖아요. 저도 지금 인스타그램을 이제 3년 동안 하면서 알고리즘이 몇 번이 바뀐지를 모르겠어. 그런 변화부터 해가지고 막 쏟아지는 그런 정보들. 챗GPT도 아직 난 적응도 못 하겠는데 근데 준비를 한다? 준비하는 동안에 다 바뀌는데? 그럼 또 준비해? 준비만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저는 시대가 바뀌어서 시대의 변화의 수혜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원래 뭔가를 완벽하게 하는 성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혼났어요. 왜 이렇게 덜렁거리냐고. 꼼꼼하지 못하다고.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 이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던 사람이 그걸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지 이 시대의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 여자의 그 괄괄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박혀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조심해야지 하고 살 이 시대의 수혜자라고 생각을 할 줄은 전혀. 그래서 전 앞으로도 전 무조건 멋진 삶을 살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면 앞으로의 세상은 더 정말 겁없이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올 거니까. 지금 눈에 띄게 보여지는 거 없다고 내가 뭐 5년 후에도 이러고 살 건가? 그거 아니잖아. 알리사님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목표한 거를 조금씩 이루다 보니까 그 이상의 가능성을 꿈꾸게 돼. 해봐야 그 가능성을 알리사님 처음에 그 시작이 있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겨내고 언제 해? 그냥 울면서 하는 거지. 울면서 하다 보면 확신이 생겨요. 안 이겨내져요. 이겨내야 한다는 것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울면서 그냥 네. 들어가는 거예요? 저 울면서 책 읽고 울면서 글 쓰고 울면서 컨텐츠 만들고 그리고 이런 막 게 간절한 걸까요? 그죠. 밖에 나가서 걸으라 그러는데 지금 내가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걷냐. 정말 잘 자고 싶으니까 울면서 걷는 거예요. 저 울면서 걷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막 저래 이러고 쳐다보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 올리잖아요. 우울할 땐 걸어라. 그러면은 네가 진짜 우울해 본 적이 없어서 하는 말이다 이러는데 아니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저도 방 안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날 안 도와준다니까? 방 안에만 있으면? 그럼 또 세상만 원망스럽고 누구한테 줘? 그런 인생.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키워졌어요. 며칠 전에 달린 댓글 적어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지능이 덜 떨어진 자기소개. 진짜 간절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안 하고 그냥 달려들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근데 전 그 태도가 삶을 많이 바꿔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하는 성격이고 오히려 지금 성인 되고 나서 더 많이 하는 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돈을 안 대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배우고 싶었거든요.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사 가고 나서 통학버스가 필요해서 태권도 학원을 다녔어. 근데 너무 재밌어서 전 정말 열심히 배웠거든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돈을 더 벌려고 노력했고 그때 생활비 등록금 다 벌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것도 하려면 돈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밤새 일하는 거야. 투잡도 하고 막 커피 쏟으면서 일했었어요. 여기 양쪽에 다 휴지 꼽아놓고. 근데 그럼 막 그러잖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나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사는 거지 뭐 그걸 누가 시켜서 해요? 근데 그거 싫어하면 학자금 대출만 엄청 땡기는 거지. 세상 탓만 할 수도 있잖아요. 응. 나 원래 이래. 저도 세상 탓 많이 했어요. 내가 전생에 뭘 그렇게 죄를 졌다고 이렇게 태어났나 이런 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말 하고 울면서 또 하는 거야. 그러면서 호주도 가고 다른 것도 해보고 내가 왜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불쌍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지금은 너무 고마웠죠. 그 회사에 같이 회사 다녔던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냐고. 총무하던 애가 월급 200 받던 애가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어제 원데이 클래스에서 어떤 분이 자기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있는데 2호점을 내야 할지 고민이다. 대표님이 하는 말이 아니 있던 오프라인 매장도 정리할 판에 오프라인 매장을 또 내면 어떡하냐고.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간 시대라고. 근데 오늘 신문을 읽는데 홈플러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나온 게 온라인 시대를 반영하지 못해서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의 이용률이 10몇 %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온라인인 거야. 그래서 진짜 변화를 잘 따라가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이제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 저는 유행을 못 따라가는 애거든요. 느려요. 따라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유행은 약간 반짝하고 살이 찌잖아요. 근데 흐름은 이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반짝하는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거든요. 인스타에 그 콘텐츠 올려주는 거예요. 스토리 자체가 평범한 이제 직장인, 계약직 직장인인 사람이 대표가 되어가는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어가는. 근데 작년에 볼 때는 진짜 이해 안 됐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혹시라도 이런 거 겪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고 안 된다는 말을 거기서 막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드라마니까 다 이뤄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가 아니고 현실로 보이는 거예요. 인력 감축 솔루션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그런 게 나와요. 스타트업에서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막 싸우는 게 나오는데 그 대표가 딱 하는 말이 예전에 인력거가 가득하던 시절에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었다. 근데 선생님 같은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속 우리가 인력거를 끌고 다녔다면 지금 택시나 이런 거를 탈 수 있겠냐.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거다. 또 반대 시위를 하는 분 입장에서는 물론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 맞고 다 좋은데 적정한 속도가 필요하다. 너무 빠르면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대의 흐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건 전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내가 계속 인력거만 끌고 다닐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세상은 택시라는 게 나올 건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어떻게 어떤 노력을 쏟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진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 배울 거 진짜 많은 드라마예요. 저는 대사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으면서 보거든요. 로맨스 따윈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전 로맨스가 주인공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나 그런 거 많이 봐요. 고정관념이었구나 싶은 게 누군가는 저런 뭐 삼류 영화, 삼류 드라마 이렇게 막 욕해도 또 누군가는 그걸 보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맞아. 제가 인스타그램에 글 쓸 때 누가 그랬거든요. 난 인스타 작가 같은 거 안 할 거야. 난 예술할 거야. 뭐 이런 사람 있었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왜 나누고 인스타에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을 약간 비하하는 발언을 할까 막 이랬거든요. 어떤 글을 쓰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든 감명이 되든 용기가 되든. 근데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면 과연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하고 사는지도 몰라 지금. 인간이 너무 하찮은 존재 같아서 그렇게 흑백으로 나누기엔 세상이 너무 넓어. 스타트업이랑 오해영이랑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어요? 멜로가 체질. 또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고 이 넷이서 미팅하는 장면이 있어요. 기획사와 작가와 감독이. 기획사 대표가 자기 직원한테 먼저 술 따라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직원한테 먼저 따라주고 작가와 감독한테 술을 따라주는데 너무 그게 인상 깊은 거예요. 원래는 손님한테 대접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거를 배운 거죠. 직원 존중.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난 마음 먹었어 그거. 나도 내 직원 먼저 챙겨야겠다. 가능한 일이에요. 감동받았어. 저는 되게 사람을 부속품처럼 쓰는 데서 일을 했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태도들. 근데 그게 너무 싫으니까 이런 인간관계도 배울 수 있었던 게 너무 고마워. 나도 모르게 리더십을 배우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고. 책 쓰셨으면 인간관계 끝나고 하셨던 거.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이든 부정이든